안녕하세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11월의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매년 둘째 주 목요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그래서 대형 기관들에서는 오늘 1시간 늦게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잘 자서 일찍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일산 티켓팅 잘 하시고 편안하게 잘 주무셨겠지요? 저는 어제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제 느긋해졌어요. 마음이 어제 2시에 했으면 저도 마음이 많이 조급했을 텐데 많이 느긋해졌어요. 주변에서 보면 티켓팅을 아직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아무 데나 되는 대로 가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현장 가서 티켓팅 할래,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게 부탁 안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영훈 콘서트 일산 공연은 음, 4개 지역 8콘을 거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콘서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갔다가 다시 수도권 인천을 하고 그 다음에 울산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8콘을 하고 나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SR석은 전석 매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R석이라든지 S석이 있는데, R석, S석도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는 티켓팅을 못했어요. 어제 이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는데, 밤에 취소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어느 자리로 갈 것인가, 말로는 제가 뒷자리로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뒷자리 중에서 또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 이렇게 점쳐보고 있는데요. 뒷자리 중에서 통로 쪽에 자리가 있더라고요. 가수님의 그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우리가 이제 언제부턴가는 앞자리 뒷자리 필요 없어요. 통로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수님이 저 서울에서는 안 내려오셨어요. 시간이 이제 길게 가고 조금 날씨도 춥고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다 구역은 안 추웠는데 제가 가 구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람길에 서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추웠는데 나중에 가수님이 추우면 막 흔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구 흔들어서 저는 안 추웠어요. 근데 어떤 분 추웠겠더라고요. 며느님인지 따님인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둘이 다 점잖게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추웠을 것 같고요. 저처럼 혼자 가서 마구 흔든 사람은 춥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일렬이라 가지고요. 일어서서 댄스할 때 가수님 쳐다본 거 아니고요. 관객석을 쳐다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가수님은 얼마나 멋진 모습을 매번 보면서 공연을 하실까. 저도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어떤 때 그랬느냐. 그 스마트폰으로 불 비칠 때 있죠. 가수님이 감동 먹었잖아요. 가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팬들이 가수님에게 대한 서비스를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함께 해요 할 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자. 뭐 응원봉이 있는데 그랬더니 스마트폰 불빛은 다르니까 이것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들 스마트폰 불을 잘 켰었어요. 옆에 다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장관을 연출해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런 채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유튜브가 유튜브를 신고해 주세요. 이거는 조금 자극적인 어, 썸네일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냈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화끈하고 쿨한 여자 같아 보이지만 뒤끝이 조금 있습니다. 뒤끝이 조금 있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의도적으로 대나무 숲에다 글을 올리면서 잠금을 안 하고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쇼츠를 올리는 거 이런 것을 뭐 신고해달라,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중앙스태프분들이 지혜로우시니까 그거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가수님의 채널에 지금 구독자가 11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수님이 어떤 영상을 했을 때 그걸 11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수님의 채널에서 영상을 올리기 전에 다른 채널이 올려서 예를 들어서 2만 뷰를 가져갔어요. 그럼 가수님이 9만 뷰를 가져간다고요?
그 산수 시간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 배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이 나왔어요. 다른 채널에서 30만 뷰를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가수님의 채널에서는 500만 뷰를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산수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의 채널을 보더라도 기존 그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 30% 봤으면 그냥 스쳐가는 시청자들이 70%가 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0에서 2개를 빼내면 98개가 남는 게 아니라 100에서 2개를 빼내는데도 1000개가 남을 수도 있는 게 유튜브의 세계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들이 쇼츠를 올려가지고 어차피 다 공개됐으니까 나중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황룡TV에서 안 보지 않느냐. 우리 가수님요, 유튜브 채널 운영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유튜브에 왜 수익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브는 우리가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우리 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수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수익이 무한대예요. 황룡TV가 예를 들어서 네가 도대체 뭐야 했어요. 황룡시대가 쇼츠를 10,000개 올렸어요. 10,000개 올려서 황룡시대가 1,000원 먹었어요. 그러면 황룡TV 가서 그 네가 도대체 뭐야 안 듣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했지만 우리가 전후 좌우 이런 것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은 신고할 건덕지도 아니고요. 그 유튜브 쇼츠 측에서는 음악도 일부는 그냥 무상으로 계속 제공해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쓰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악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식 음악으로 안 나온 것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쓰긴 써요. 그렇지만 쇼츠에서 올린 그 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라방을 하는 채널들이 가수님의 그 콘서트 영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못 올리고 AI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음악이 다르잖아요. 음악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꾸 가수님의 영상을 노출시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가수님의 콘서트 티켓은 지금 10만 원, 제일 싼 게 11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11만 원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콘텐츠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는 게 11만 원 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그럼 우리가 마트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부 하나를 사요. 요즘 두부가 비싸더라고요. 두부 한 모에 뭐 3,400원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990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의 습관에 의해서 사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비교 분석을 해서 사가지고 온다는 거죠. 정말 이거 3,400원 주고 먹어도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고 사야 돼요. 그러면 브랜드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봐요.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조금 싸게 팔아요. 그러면 이게 왜 싸게 팔지? 유통기한이 다 됐나?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3,000원짜리 두불 한 모를 살 때도 브랜드라든지 이걸 다 보고 사는데 최하 11만 원 가는 콘서트, 12만 천 원인가요? 12만 천 원 가는 콘서트를 보면서 티저 영상도 안 보고 그냥 황영웅이라는 이름만 보고 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황영웅 콘서트는 무조건 좋대더라, 재미있대더라, 잘한대더라. 그렇게 해서 황영웅이라는 이름만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팬들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 가수님이 불타는 트롯맨에 나왔다가 이래저래 해서 지금은 콘서트 하는 가수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무엇을 보고 그런 가수님의 콘서트를 찾아오느냐. 아, 그때 불타는 토너맨 때 굉장히 노래를 잘 불렀어. 핸스만 청년이어서 그 청년을 내가 응원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안 보였어. 되게 궁금했어. 그런데 쇼츠 우연히 가다 보니, 유튜브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청년이 돌아다녀. 어머, 그때 그 모습이 아니야. 그때는 굉장히 상남자였는데 되게 예쁜 모습이야. 그때보다 훨씬 더 젊어졌어. 나 이 청년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콘서트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수님의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근데 물론 카페에서 나온 배너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지금 시대가 AI 대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조금 움직이게 만들었더니 또 신고가 대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서 안 쓰잖아요.
그분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 제가 유튜브로 가져와서 10,000뷰 내드리면 그분도 기분 좋을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갖다 쓰시라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인스타에서 우리 팬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영상 갖다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갖다 쓰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얘기하지 말고 갖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그 팬튜브들, 그 다음에 인스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는 내 영상 갖다 써도 돼. 묵시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가끔 그런 거 봐요. 어머, 이거 내가 올린 거야? 하고 보니까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제 쇼츠 영상에서 많이 스크린샷 해가지고 가서 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둘러보니까 그분이 옛날부터 제 거 갖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영상을 그대로 통째로 갖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하고 뭐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럼 잘했나 보다. 이분이 갖다 쓰시는 거는. 그리고 내 영상을 갖다 쓰시면서 이분도 우리 가수님을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제가 뭐 쇼츠 영상 올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황영웅이 최고다 이랬어요. 그러면 글씨 써놓은 거 여러분들이 그것도 뭐 어플하고 복잡하니까 제가 한 거를 가지고 딱 가서 가수님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밑에 보면 황영웅 시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가 그걸 할 줄 몰라서 가져갈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이 해놓은 게 잘 해놨어. 괜히 뭐 이렇게 잘 해놓은 거 있는데 내가 또 수고를 해. 그래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아, 이 사람은 우리 가수님을 응원하는 채널이야. 아니면 응원은 아니더라도 나쁜 말은 안 하는 채널이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로부터 신고를 많이 받아요. 이상한 채널이 있다. 우리 가수님의 안티 채널이 있다. 이런 신고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카페에 가입 안 돼 있으니까 저보고 카페에다 신고 좀 해주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상에서 신고를 누르시면 돼요. 신고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채널을 신고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남의 채널을 잘 안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득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황영웅이 모 방송사 K 모 방송사가 황영웅을 우승을 시켜가지고 모 가수보다 3배의 출연료를 받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보면 그게 조회수가 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또 안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누구나 콘서트를 하나 뭐 이런 제목도 달고 그래서 뭔가를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가수의 팬들이 보라고 해놨을 수도 있는데 우리 팬들이 열받아 가지고 가서 더 많이 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AI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걸 했었어요. 거기다 대고 황영웅과 유튜브 황영웅 시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렇게 했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너무 많이 쏟아내요. 좋은 말들만 쏟아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채널이 황영웅 가수에 대해서 좀 안티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가수님 이름하고 상대 가수 이름을 써요. 그러면 막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이 유튜브는 이 그 AI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영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가서 보고 또 내 친구에게도 야 너도 살짝 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회수를 올려줘요. 제가 열심히 떠들면요. 77,000, 78,000에 가까운 구독자를 가진 제가 열심히 떠들면 3,000뷰 나요. 어떤 땐 1,000뷰도 나고 3,000뷰도 나고 제가 썸네일을 너무 얌전하게 달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짜로 그렇게 하면 몇만 뷰가 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내가 아무거나 올려도 제목만 잘 달면 이렇게 많이 봐주는데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자꾸 올린다는 거죠. 제가 어디 방송에서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이 친구들이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려요. 자기 이름으로 아니고 유튜브를 영상을 올려주고 월급을 받는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죠. 그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일정한 그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직접 채널을 운영을 못하고 그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유튜브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재미로 취미로 부업으로 유튜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득이 같이 겹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겸업이 되는 거죠. 있죠? 그래서 겸업을 금지되는 그런 조항들 때문에 못하고 그걸 직업으로 하고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우리 가수님을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호하듯이 이거 우리 가수님 밥그릇인데 왜 거기다 자꾸 손을 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이거 하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가수님의 상에 수저 얹고 대들어서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가수님의 채널이 정말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잘 안 늘어나고 있어요. 저보다도 더 안 늘어나요. 가수님은 지금 11만이거든요. 근데 저는 7만 7천인데 가수님 구독자 수가 10만 넘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자꾸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가수 어떤 가수들은 보면 뭐 사생활 오만 거 다 올려요. 그렇게 올리고 그냥 쿨하게 반응겨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진짜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장윤정 가수. 예를 들어서 장윤정 가수랑 황영훈 가수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들은 또 우리가 더 낫다고 얘기하겠죠. 팬덤도 뭐 세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요계 연륜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장윤정 가수가 한 수 위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분이 그 입지가 또 굳건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 장미축제 하는데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런 공연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 가수가 만약에 그런 지역 행사에 간다. 그럼 또 우린 난리칠 거잖아요. 방송 나오라니까 왜 방송 안 나오고 거기 나가냐고. 이렇게 자꾸 뭔가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보호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건 뒷다리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밀어주고 끌어주지 못할 망정 자꾸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뒷자리 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가. 나를 한번 다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일장연설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는 생각이고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티켓팅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수요가 지금 있습니다. 잠재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은 결국은 전성매진된다고 보시고 좀 편안하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일산은 12월이잖아요. 일단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대구예요. 대구하고 인천하고 그 다음에 울산 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발 동동 구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들이 마음이 되게 여린 것 같아요. 약해가지고 진짜 아들, 딸 그렇게 잘 키워내신 분들이 마음이 너무 소녀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말 가운데 제가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고 가자.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